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DNS의 구성 요소하고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떤 호스트끼리, 뭐 호스트에 있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응용이겠죠, 응용. 어플리케이션들끼리 이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내가 통신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대상을 가리키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파벳 형태로 된 주소 체계를 쓴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도메인이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OSI 7레이어나 TCP/IP 레이어 상에서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알파벳을 가지고 어떤 주소 체계를 이용하는 형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헤더에 이제 IP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데, 그 실제 응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메인 정보가 어떤 IP를 내가 통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DNS라는 애들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NS는 전 세계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예요. 그 말은 실제로 구성 요소를 먼저 보면, 크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보를? 도메인 정보죠. 도메인 정보를, 도메인에 대한 어떤 IP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값들, 도메인들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이 되겠죠. 이게 어드레스 레코드일 수도 있고요, MX 레코드일 수 있고요. 이 도메인 내에 정보들이 저장되는 형태가 리소스 레코드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예를 가지고. 그래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IP가 뭐냐를 물어볼 때는 어드레스 레코드라는 리소스 레코드를 쓰고요.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메일 서버의 IP가 뭐냐라는 걸 물어볼 때는 MX 레코드라는 걸 써요. 레코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실제 DNS라는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임 서버라는 걸 DNS 서버라고 부르죠. 이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이 정보들을 물어보죠.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리졸버라고 합니다. 리졸버가 실제 응용상에서 이용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IP나 이런 어떤 리소스 레코드 값으로 변환이 되는지를 DNS 서버한테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얘가 리졸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또는 호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졸버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실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DNS한테 물어보는 체계이고요. 이 DNS에는, 네임 서버에는 존 파일이라는 형태로 아까 말했던 도메인 네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리소스 레코드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 간의 통신은 UDP 53번 쿼리하는 방식은, 그리고 이 존 파일에 대해서 또 서버들 간의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뭐 이중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카피를 해놓는 거죠.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그때는 뭐 TCP 53번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쿼리가 안 됐을 때 또 TCP를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신하는 프로토콜은 UDP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UDP나 TCP 53번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DNS 서버들 자체가 모든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따따따 뭐 구글닷컴이라고 하든지 뭐 주소 체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주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여러 대의 서버에 다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특정한 이 네임 서버 자체가 이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라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하이라르키하게 이제 위임하는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들 간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버들 간에 이 주소 체계가 일단 표준화돼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점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일 오른쪽부터 시작하신다고 되면 될 것 같고요. 점 도메인이라는 게 가장 높은 데 있고요. 그 밑에 이게 루트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루트. 예.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컴 도메인, 뭐 .com이나 넷 도메인 뭐 많죠. 이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 형태로 KR, 뭐 국가별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뒷시간에 주소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서버들이 DNS의 서버들도 각각의 계층별로 이 하이라르키한 계층별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도메인에 대한 주인 역할을 하는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com, .net 등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는 DNS 서버들이 또 전 세계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트 도메인 애들은 어떤 정보만 가지고 있냐? 자기 앞단에 있는 이제 바로 밑에 하위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들, 이 닷컴에 대해서 네임 서버 역할을 하는 애들은 어떤 뭐 도메인들이야, IP들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서버들이 누구누구야 라는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닷컴 밑에 실제로 사용하는 구글닷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글닷컴에 대한 또 주인 역할을 하는 네임 서버들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실제 구글닷컴의 소유, 주체의 구글닷컴이니까 당연히 구글이 가지고 있겠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들의 실제 서버들이 있고요. 그 안에 구글닷컴에 대한 하위 도메인들, 뭐 따따따라든지 뭐 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하위 도메인들에 대한 네임 이제 정보들이 실제 들어가 있다라고, 그 네임 서버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 서버들이 아무튼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은데 그 네임 서버들 간에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위 DNS 간에 연관된 형태로 도메인에 대한 하위 도메인에 대한 위임 형태로 해서 실제 DNS 서버들이 각각의 정보들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쿼리하는 방식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먼저 쿼리하는 방식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하고 네임 서버 형태, 리졸버에 대한 형태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